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지하, 햇볕 한 줄기 들어오기 힘든 반지하 단칸방에서 이정희는 오늘도 조용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단정한 몸가짐을 유지하고 있는 정희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특히 눈가의 주름들은 혼자서 딸을 키워온 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연이한테 또 패 끼치면 안 되는데. 정희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 소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할 건데. 꼭 오세요. 새 남편도 엄마 뵙고 싶어 해요. 정희는 마음 한편으론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딸이 재혼한 지 이제 겨우 석 달. 새 가족에게 자신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동안 소연의 첫 번째 결혼이 파탄 나는 걸 지켜보면서 정희는 자신이 딸의 인생에 너무 많이 개입했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도 소연이가 부르는데 정희는 옷장에서 가장 나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비록 유행은 지났지만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는 차림새였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한번 빗으며 정희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자. 소연이 행복한 모습만 보고 와야지.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소연의 새 집은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정희가 사는 반지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환한 곳이었죠. 현관문을 열어준 소연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엄마,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소연아, 집이 참 좋구나. 햇볕도 잘 들고. 정희는 딸의 집을 둘러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힘들어하던 딸이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때 주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동현입니다. 동현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희는 그의 따뜻한 눈빛과 예의 바른 태도에 첫인상부터 호감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소연을 바라보는 동현의 눈길에서 진심 어린 애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소연이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감사하죠. 소연이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요. 동현의 말에 소연이 부끄러워하며 웃었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남자라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식탁에는 소연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과 생선구이,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까지. 딸이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눈에 보였어요. 엄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너무 신경 쓴 것 같구나. 정희는 딸의 마음이 고마워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자신 때문에 고생만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챙겨주는 딸을 보니 미안하면서도 감사했거든요. 식사 내내 동현은 정희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찬을 권하기도 하고 정희의 건강을 묻기도 했어요. 마치 진짜 아들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어머님,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고마워요. 별일 없어요. 동현 씨야말로 직장일이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죠. 동현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소연도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딸과 함께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동현이 정중히 말렸습니다. 어머님은 소연이랑 이야기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미안해요. 손님이 와서 이런 일까지. 어머님이 무슨 손님이세요? 이제 가족인 거려. 동현의 따뜻한 말에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늘 미안해했던 마음이 이 순간만큼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도 이제 조금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실에서 소연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정희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자신의 인생보다는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정희는 집에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소연과 동현이 배웅을 나왔고 정희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어요. 소연이만 잘 살면 됐지. 내 인생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좋았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동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죠.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딸의 집들이에서 느꼈던 따뜻한 기억을 되새기며 평소보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소연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동현의 따뜻한 대접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언제든 괜찮지. 무슨 일이야? 아, 별일은 아니고요. 거실 화초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동현이랑 갑자기 출장 가게 됐는데 식물들이 걱정돼서요. 소연의 부탁에 정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집만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필요한 일이 있다니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갈게. 열쇠는 어디 두면 돼? 아, 현관 화분 밑에 숨겨둘게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다음 날 오전 정희는 소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화분 밑에 숨겨진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한 집안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소연과 동현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렇게 고요하니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향했어요.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목말라 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물을 주려고 부엌에서 물뿌리개를 가져와 하나씩 정성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관심을 받아야 잘 자라는구나. 정희는 화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잎사귀 끝이 조금 시든 것도 있고 새순이 돋아나는 것도 있었죠. 마치 사람 살아가는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초에 물을 다 주고 나서 정희는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딸이 돌아왔을 때 깨끗한 집을 보면 기뻐할 것 같았거든요. 테이블을 닦고 소파 쿠션을 털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식장 근처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정희는 물뿌리개를 놓으려다가 실수로 장식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건드렸습니다. 액자가 살짝 기울어지자 정희는 재빨리 손을 뻗어 바로 세웠어요. 아이고, 깨뜨릴 뻔했네. 정희는 액자를 바로 세우며 그 속의 사진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동현의 가족 사진인 것 같았어요. 여러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앞줄에는 나이 든 부부가 앉아 있고 뒷줄에는 젊은 사람들이 서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한 남자의 얼굴에 시선이 머물자 정희의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희는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뒷줄에 서 있는 중년 남성 중 한 명이 너무나도 낯익었거든요. 비록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진수 씨야? 설마. 정희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남자. 혼전 임신을 하고도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그 남자의 얼굴이 이 사진 속에 있다니요. 정희는 사진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당시 22이었던 정희는 직장에서 만난 진수와 사랑에 빠졌었어요. 진수는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죠. 결혼을 약속했고 정희는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진수는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왜 하필이면 여기서? 정희는 머리를 감측듯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남자 때문에 혼자서 소연이를 키워야 했고 온갖 시선과 편견을 견뎌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딸이 재혼한 집에서 그 남자의 사진을 보게 되다니요. 혹시 동현이가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사진 속 그 남자가 정말 진수라면, 그리고 동현이 진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소연이와 동현이는. 정희는 급히 일어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동현이의 얼굴과 사진 속 중년 남성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비교해 보았어요. 비슷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눈매, 코의 모양,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도요. 아니야, 아닐 거야. 정희는 자신을 다독이려 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리는 없겠지만 너무나도 우연히 겹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동현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이상하게 친근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정희는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몇 장을 찍고 나서 사진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급히 집 정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남자가 진수라면, 그리고 동현이가 진수의 아들이라면 소연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행복을 찾은 딸의 인생이 또다시 망가지는 건 아닐까요? 소연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정희는 자신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원망과 궁금증이 이렇게 갑자기 고개를 들 줄은 몰랐거든요. 반지하 방에 도착한 정희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운명의 장난일까요? 진수 씨, 정말 당신인가요? 정희는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진수를 봤던 그날, 내일 결혼 이야기를 하자던 그의 약속.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히 들을 수 없었던 그의 목소리. 이제 정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의심을 묻어두고 딸의 행복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확인해 볼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다시 한번 휴대폰 속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몇 번을 봐도 그 얼굴은 진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확실히 해야 해. 이런 의심으로는 못 살겠어.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소연이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동현이의 가족 관계를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 단순히 닮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연이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이번 주말에 동현이 고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신대요. 함께 식사하면서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댔습니다. 동현이의 가족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혹시 그들을 통해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좋지. 고모님이라니 반갑겠구나. 네, 고모님이 엄마도 뵙고 싶어 하세요. 동현이가 엄마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토요일 오후 정희는 소연이와 동현이가 정한 한정식 집에서 동현이의 고모 박말순을 만났습니다. 82의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의 말순은 정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이분이 소연이 어머님이시군요. 정말 고우시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말순님도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동현이의 가족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동현이가 참 효자인 것 같아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말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글쎄요, 우리 진수는 벌써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동현이 아버지 말입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진수라는 이름을 직접 들으니 확신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진수는 참 애를 잘 키웠지. 특히 동현이는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키웠다니까요. 말순의 말에 정희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동현이를 힘들게 키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힘들게 키우셨다니요? 아, 동현이 어머니가 동현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진수가 혼자서 키웠어요. 참 어려웠는데도 아이를 정말 잘 키웠죠.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수가 결혼을 했었고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임신했을 때 진수에게 이미 가정이 있었던 건가요? 동현이 아버님도 참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특히 젊을 때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다가 큰 고생을 했어요.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셔서 진수를 해외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희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해외로 보냈다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어요. 혹시 그때가 자신과 헤어진 시기와 맞아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해외로요? 언제쯤 일인가요? 아, 그게 벌써 30년도 더 전 일이에요. 동현이 아버지 나이 또래였을 때니까. 한 25 정도였을까요? 집안에서 맘에 안 드는 여자와 사귄다고 강제로 미국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다른 여자와 결혼한 거죠. 정희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시기도 맞고 상황도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진수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집안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떠났던 건가요? 그 여자분은 어떤 분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자세한 건 몰라요. 진수가 그 얘기는 별로 안 했거든요. 다만 정말 사랑했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고도 가끔 그 여자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자신일까요?
진수가 정말 자신을 사랑했던 걸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진수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동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비록 아내를 일찍 잃었지만요. 식사가 끝날 무렵 말순이 갑자기 정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예전에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말순이 자신을 알아보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상하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말순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말순의 말들을 종합해보면 사진 속 남자가 진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그리고 동현이가 진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확실해 보였어요. 그렇다면 소연이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동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정희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딸이 이복남매와 결혼한 셈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야, 분명히 다른 사람일 거야. 정희는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진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마음을 괴롭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진수 씨, 정말 당신이었다면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났나요?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의 행복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정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단순한 추측으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소연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희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말순과의 만남 이후 정희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진수의 이름, 해외로 떠났다는 시기, 그리고 동현이의 나이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정희는 계산기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동현이가 42이라고 했으니 태어난 해를 역산해 보면 정확히 자신이 진수와 헤어진 후 9개월이 지나서였어요. 만약 그때 자신이 낳았어야 할 아이가 살아있다면 동현이와 똑같은 나이였을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정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특히 동현이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친근하게 대했던 것, 마치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처럼 편안해했던 것들이요. 일주일 후 소연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동현이랑 함께 뵐 수 있을까요? 동현이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동현이가 뭔가 눈치를 챈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 인사 같은 건 아닐까요? 엄마가 화초도 돌봐주시고 이것저것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오후 정희는 소연이 집에서 동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동현이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의 얼굴 생김새,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하셨죠? 동현이의 인사에 정희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응답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웠거든요. 네, 잘 지냈어요.
소연이가 차를 내오는 동안 동현이는 정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는데 이상하게 어머님 앞에선 마음이 편해요. 꼭 오래된 인연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현이의 말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직접적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나요? 네. 처음엔 그냥 소연이 어머님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뭔가 더 깊은 느낌이에요. 혹시 어머님도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정희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소연이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아, 그냥 어머님이 너무 좋으셔서요. 동현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희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심으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정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DNA 검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자 확인 검사 말씀이신가요? 당사자들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 모르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런 경우엔 개인적으로 검체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동현이 몰래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검체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이 너무 비열하게 느껴졌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정희는 결국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소연이를 통해 동현이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소연아, 동현이 어릴 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조금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아버지가 혼자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꽤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대? 젊을 때 집안 반대로 힘들게 사셨다고 하던데요. 해외에도 나가 계셨다가 돌아오셔서 결혼하셨다고 했어요. 정희의 가슴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어요. 소연이의 말이 말순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그분 성함이 뭐였다고 했지? 진수 할아버지요. 오진수. 동현이가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던 것 같아요. 오진수. 정희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의 이름과 완전히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너무나 일치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어요. 혹시 소연이와 동현이가 이복남매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정희는 결국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상담을 받기로 한 거예요. 검체는 어떻게 구하실 건가요? 그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가족관계 확인이시라면 당사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은 아직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서요. 의사는 정희의 복잡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듯 했어요. 결국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검체를 가져오면 검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딸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의심을 묻어버려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만약 정말 동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소연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끔찍한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알고 결정하는 게 나을까요? 정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의심을 그냥 묻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제가 DNA 검사 서류를 발견했는데 혹시 엄마가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이가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이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소연아, 그게 무슨... 엄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설명하셔야 할 게 있어요. 소연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이 이렇게 환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1시간 후 정희가 소연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정희가 병원에서 받은 DNA 검사 안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소연이는 서류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가방에서 떨어진 걸 우연히 봤는데 DNA 친자 확인 검사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동현이 아버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네. 무슨 소리예요? 정희는 며칠 전 거실에서 본 사진 이야기부터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진수와 너무나 닮았다는 것, 말순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엄마는 동현이가 엄마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아. 그래서 검사를 해보려고 했던 거야. 소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우연이 어떻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현이가 일찍 들어온 거예요.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동현이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소연이는 동현이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동현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정희는 어쩔 수 없이 동현이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현이는 말을 듣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잠깐요. 그럼 어머님은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동현이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소연이는 긴장감이 흐르는 그 순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이정희 님이시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결과가 나왔대요. 동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가요.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병원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걱정에 잠겨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를 만났을 때 정희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친자 관계는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소연이와 동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심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마침 저희 병원에 몇 년 전 오진수 님이 의뢰하신 자료가 있거든요. 세 사람은 의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오진수 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찾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비교해보니 이정희 님과 일치합니다. 의사는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이건 오진수 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만약 그분을 찾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받게 된 진수의 편지였어요. 봉투를 열자 진수의 친필이 나타났습니다. 정희야, 너와 우리 아이를 지키려 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강제로 해외로 보냈다. 미안하다. 널 사랑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엄마. 소연이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동현이도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정말 어머님을 찾고 계셨던 거네요. 동현이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소연아, 동현아, 엄마가 너희들 행복을 망치려던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야. 알아요, 엄마. 이해해요. 소연이는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문제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정희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말했습니다. 진수 씨도 나를 찾고 있었구나. 30년 동안 나만 기다렸던 게 아니었어. 어머님,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동현이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젠가 다 얘기해 줄게.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병원을 나서며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복잡한 마음을, 소연이와 동현이는 이 운명적인 만남에 대한 놀라움을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정희는 진수의 편지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동현이의 고모 말순을 다시 만나서 모든 진실을 들어보기로 한 거예요. 말순님, 진수 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말순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그때 그분이신가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진수가 그렇게 찾던 분이 만나서 이야기해요. 할 말이 많아요. 다음 날 정희는 말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진수의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어요. 정혜 씨, 진수가 죽는 날까지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말순의 첫마디에 정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요? 말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 아버지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몰라요. 미혼모라는 게 그렇게 수치스러웠나 봐요. 말순은 3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수를 강제로 미국으로 보냈어요. 여권도 압수하고 돈도 안 주고. 완전히 감금이나 다름없었죠. 진수가 편지를 보내려고 해도 다 가로챘고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3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 사이에 당신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럼 진수 씨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동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찾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었거든요. 말순은 찬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진수가 남긴 것들이에요. 당신을 찾으면 주라고 했어요. 상자 안에는 30년 전 정희가 준 선물들,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진수가 미국에서 쓴 거예요. 보낼 수 없어서 혼자 간직하고 있었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라고 있어. 편지를 읽으며 정희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가 마지막까지 후회한 게 하나 있어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당신을 지켰을 거라고 했어요. 그게 가장 큰 후회였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말수님, 그동안 진수 씨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저 혼자 소연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진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 전의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동현이에게는 말해주셨나요?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후회하며 사신 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때 말순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혜 씨, 사실 진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당신을 찾게 되면 이것도 함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말수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안에는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30년 전에 당신에게 줄 약혼 반지예요. 진수가 평생 간직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반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수가 정말 자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수가 말했어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마음만은 변한 적이 없었다고요. 정희는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의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동현이에게 모든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소연이에게도요. 좋은 생각이에요. 진수도 그걸 바랐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이해와 용서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내일 시간 될 때 만날 수 있을까? 네, 엄마. 동현이도 함께요? 그래, 동현이도 함께. 너희 아버지, 진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딸과 동현이에게 모든 진실을 얘기해주고, 진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말해줄 거예요. 손 안의 반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소연이의 집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말순에게서 받은 진수의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이제 모두 털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이와 동현이가 함께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앉아요, 둘 다. 정희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동현이 고모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진수 씨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동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정말 어머님을 평생 찾고 계셨던 건가요? 그래요. 고모님이 모든 걸 얘기해 주셨어요. 정희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강제로 미국에 보내진 일, 3년 동안 자신을 찾으려 애썼던 일, 그리고 돌아와서도 계속 찾고 있었던 일까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고생을. 동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상자를 열어 안에 있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진수 씨가 미국에서 엄마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보낼 수 없어서 혼자 간직하고 있었대요. 소연이가 편지 하나를 들어보았습니다. 엄마, 이 편지. 정말 슬프네요. 아빠가 저를 이렇게 걱정하고 계셨다니. 소연아, 진수 씨는 내 아빠가 아니야.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내 아빠가 될 수도 있었던 분이야. 동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동현아, 너는 진수 씨의 아들이 맞아. 하지만 엄마의 아들은 아니야. 엄마가 낳았어야 할 아이는 엄마가 낳지 못했거든. 정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엄마, 소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사실은 너에게도 오빠가 있을 뻔했어.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진수 씨와 헤어진 후 엄마도 임신을 했었어. 하지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소연이와 동현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평생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그리고 진수 씨에 대한 원망도 함께 말이야.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님께 친근감을 느꼈던 건 아마도 내 아버지를 닮아서일 거야. 진수 씨도 너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 정희는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진수 씨가 엄마에게 주려고 했던 약혼 반지야.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대. 소연이가 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와 진수 할아버지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던 거네요. 그래,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 동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제 어머니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평생 찾던 분이 어머님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 뵀을 때부터 어머님께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동현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어머님이 제 어머니 같아요.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전에 잃었던 아들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동현아, 어머님, 아버지가 못다 한 효도를 제가 대신하고 싶어요. 그리고 소연이와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소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혈연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인연으로 이어진 가족 말이에요.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가족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너희들 정말 고마워. 동현이가 일어나서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드려요. 30년 동안 혼자 고생하셨을 어머님께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제가 지키겠어요. 동현아, 일어나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동현이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머님의 아들이 되겠어요. 진짜 아들처럼 효도하겠어요. 정희는 동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동현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진수 씨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아. 소연이도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동현아,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 이상한 인연이지? 하지만 나쁘지 않아.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진수 씨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걸 말이야.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산소에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어머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수 씨에게 인사드리러 가자. 그리고 이제 정말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화해,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밖에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이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외곽의 작은 꽃집에서 정희는 국화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어둡고 습한 반지하 방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이 작은 가게는 정희의 새로운 보금자리였거든요. 어머니, 오늘 장미는 얼마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동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니고 사장님이라 부르라니까. 정희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이런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 지도 벌써 몇 달이 됐어요. 그럼 사장님, 장미 한 다발 주세요. 우리 와이프한테 줄 거예요. 소연이가 좋아할 거야. 정희는 싱싱한 장미들을 골라 예쁘게 포장해 주었어요. 동현이는 돈을 내려다가 정희가 손사래를 치자 웃으며 포기했습니다. 어머님, 항상 이러시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가족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지. 동현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내일 아버지 산소에 갈 건데 함께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진수 씨한테 안부 전해야 해. 내일은 진수의 기일이었습니다. 정희가 진실을 알게 된 후 처음 맞는 기일이었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진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직접 키운 국화꽃을 들고 갔어요.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왔어요. 동현이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꽃을 정성스럽게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진수 씨, 이제야 왔네. 30년 만에.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원망이 아닌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그동안 원망만 하고 살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그런데 고마워. 동현이 같은 좋은 아들을 키워줘서. 소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동현이가 앞으로 나와 정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한 효도를 제가 하겠어요. 소연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처음 인사드려요. 소연이에요. 엄마를 잘 모시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이 참 이상했어요. 가장 큰 상처가 결국은 가장 큰 행복으로 바뀐 거잖아요. 어머님,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야. 30년 전에는 꿈에도 몰랐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식사를 하던 중 소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참, 그런데 어머님. 저희 아이가 생기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소연아, 혹시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동현이도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와, 그럼 어머님이 할머니가 되시는 거네요. 할머니. 정희는 그 말을 되뇌며 웃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남자아이면 진수라고 지을까요? 소연이의 제안에 동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0년 전에 지키지 못했던 아이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좋은 이름이야. 진수 씨도 좋아하실 거야. 밤이 깊어갈 무렵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꽃집 위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실 한쪽에는 진수가 남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이 된 사진이었어요. 진수 씨, 고마워. 이런 좋은 아들을 보내줘서. 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늦었지만 진짜 가족을 만났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정말 아기가 생겼어요. 할머니 되신 거 축하해요. 정희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눈이었어요. 정희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정희는 이제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과 인연으로 이어진 더 특별한 가족을 말이에요. 거실의 사진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진 속 과거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억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수 씨, 우리 손잡으러 하늘에서 내려와요. 정희는 사진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어요.